야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아서 야구 구경 가시는 가족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어제 서울과 인천, 대구에서 일제히 개막전이 열렸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어제 경기 관전평 또 그리고 올 시즌 판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일성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작이 됐습니다.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어제 개막전 네. 경기 3경기 열렸잖아요. 네, 부산 경기는 우천으로 순연이 취소가 됐고, 됐고요. 네, 개막전에 관객이 꽉 찼던데요. 네, 그 좀 날씨가 그렇게 좋은 날씨는 아니었는데도 예, 많은 살리 이뤘습니다. 네, 어제 아주 6개 팀이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고요. 경기 내용 자체도 재밌었죠. 예, 예. 특히 관심을 가졌던 경기가 이제 삼성 기아 디펜딩 챔피언이란 말이에요. 예. 기아가 그동안 삼성에게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양쪽이 다 좋은 수비를 보였어요. 네. 특히 그 삼성은 포수 쪽에서 좋은 수비가 나왔고 상대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기아는 그 이대영 선수의 호수비가 위기를 넘어가면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다만 아센시오 투수의 그 마무리가 네. 아직은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변수입니다. 그렇군요. 삼성하고 기아 얘기하시니까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기아가 삼성에서 4번밖에 못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굉장히 약했거든요. 근데 네. 어제 1승을 거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 예. 개막전의 1승이라는 것은 128경기 가운데 한 경기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예. 개막전의 1승이라는 것은 그 1승 이상의 얻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고 예. 특히 기아의 입장에서는 삼성과의 그 원정 경기에서 개막전에서 1승, 그것도 2대1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삼성이 사실은 올 시즌 최강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근데 시즌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삼성을 최강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까? 예. 근데 절묘한 타이밍에 임창용 투수가 들어왔어요. 마무리 투수. 예, 예. 오승환 선수 빠진 자리에 임창용 선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안지만 선수가 원래 자기 포지션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같은 불펜 투수라고 그래도 안지만 선수는 2, 3이닝을 막아주는 롱맨이에요. 그러니까 안지만 선수가 롱맨으로서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다른 불펜 투수들도 힘을 비축할 수 있었고 오승환 선수도 그 연결을 갖다가 이어갈 수 있었는데 네. 안지만 선수가 뒤로 오승환 선수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 안지만 선수 자리 공격이 너무 컸었는데 그렇군요. 그게 이제 임창용 투수가 들어와서 메꿔지는 바람에 다시 삼성이 우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팀으로 이제 주목을 받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올 시즌 4강 어느 팀으로 예상하세요? 진짜 올해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의 비등비등하다면서요. 네, 특히 그 하위 팀의 전력 향상이 그 눈에 띄기 때문에 예. 굉장히 평준화가 돼 있고 비록 시범 경기지만 1위 두산과 최하위 롯데하고 2게임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시범 경기 자체. 예. 이런 현상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즌에도. 그렇다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점을 친다면 예. 저 이제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예. 생각은 삼성 그다음에 NC, LG, 넥센이 아니겠느냐. 그 NC가 신생팀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엔트리가 올해까지는 원래 26명에 25명 출전인데 엔트리도 한 명 더 많고 예. 다른 팀은 외국인 선수 3명 보유에 2명 출전인데 NC는 4명 보유에 3명 출전입니다. 거기에 손시원 선수하고 이종욱 선수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렇죠. 타구장 감독들이 NC를 뽑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난해에 젊은 그 신인급 선수들이 풀타임을 뛰면서 프로야구에 이제 맛을 느끼기 시작을 했는데 예. 거기에 베테랑 선수들이 들어왔고 특히 이해찬 선수도 들어왔고 베테랑 선수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신구 조화가 가장 잘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두산 LG도 어제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예. 두산에서 홈런이 3방이 터졌어요. 양의지 선수, 오재원 선수, 특히 칸토 선수의 홈런은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영입 선수잖아요. 왜냐하면 올해 외국인 선수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선수가 SK의 스캇 선수와 지금 두산의 칸토 선수, 예. 그다음에 하나의 피해 선수거든요. 예. 이 세 선수가 우리 선수들인 최용우 선수라든가 박병호 선수라든가 최정 선수 컨디션 조절이 잘 되면 이승엽 선수까지 홈런왕 경쟁을 갖다가 벌릴 수 있는 외국인 선수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렇군요. 어제 스캇 선수하고 칸트 선수가 다 홈런을 쳐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올해 홈런왕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홈런왕 몇 개 정도 홈런 쳐야 될까요? 올해는 45개 이상 쳐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야, 45개 이상 쳐야지 홈런왕. 알겠습니다. 투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SK 김광현 선수. 사실 SK가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김광현 선수의 컨디션이 정상 컨디션으로 왔다. 전성기 컨디션을 찾았다는 의미인데 네. 어제는 초반에 좀 제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잘해야 된다는 부담, 개막전이란 부담, 또 매스컴의 집중적인 지금 조명을 받거든요. 이 프로 선수들이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매스컴의 집중 조명입니다. 부담된다 이거죠. 그걸 이겨내야 돼요. 스타는. 스타가 되려면 네. 이겨내야 된다. 아. 그리고 김광현 선수 말고 또 올해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에이스 누가 있을까요? 기아의 양현종 선수입니다. 양현종 선수. 네, 그리고 김광현 선수와 양현종 두 투수가 정상적인 어떤 그 페이스대로 공을 던져야 아시안 게임의 우승 전망도 밝아지는 겁니다.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트레이드 네. 한 선수 중에 이대영 선수 있잖아요. LG에서 온 선수, FA 선수로. 지금 이대영 선수의 그 어제도 그 1번 타자 4타수 2안타였어요. 근데 타구의 방향이나 질이 틀려졌어요. 지난해하고. 아, 그렇습니까? 지난해는 왼손 타자에다 발이 빠르니까 일루 베이스 쪽에 살기 위해서 무조건 맞추고 뛰려는 타격 자세니까 중심이 너무 빨리 오른발로 이동이 됐는데 지금은 뒤에 중심을 두고 치니까 네. 시범 경기에도 그런 게 나왔고 어제도 좌익수 쪽에 안타가 나오거든요. 아, 그거는 중심을 이제 잡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잡고 치겠다, 제대로. 예, 그렇죠. 그래서 올해 기대를 많이 하고 특히 어제 8회에 사실 홈에서 안치홍 선수가 태그아웃 당하면서 예. 2대1의 리드가 불안할 때 8회 말에 2루타성 타구를 잡아줬어요. 펜스에서요. 네. 저겁니다. 아, 저 장면이었군요. 결정적인 저걸 잡아줌으로써 2대1로 기아가 승리를 했거든요. 예. 기아가 전통적으로 1번 타자가 강했잖아요. 그렇죠. 이정범 선수도 있었고 이번에 저기 왜 하나로 옮겼죠. 이용규 선수. 네. 예. 근데 이제 이대영 선수 지금 치는 거 보세요. 중심을 뒷다리에 두고서 좌쪽으로 친단 말이야. 좌익수 쪽으로. 예. 저게 지난해하고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자기 생각만 한 거예요. 아. 발 빠른 것만 생각하고 무조건 인류에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맞춘다는 생각만 하고 무조건 공이 뺏에 맞기 전에 스타트부터 했거든요. 그랬었군요. 네, 그걸 곤쳤어요. 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롯데 한화 어저께 개막전 비 때문에 취소했잖아요. 이제 오늘 열릴 텐데 어떻게 야, 지금 김웅영 감독 속상하겠어요. 속상한 것 같아요. 올해 제일 지금 변수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주말 3연전이 우천으로 연기된 경기는 월요일 경기로 가거든요. 아, 그럼 하나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롯데는 다행히 중간에 쉬는 날이 있습니다. 3일. 아. 근데 그러면 하나는 하나는 계속 경기해야 돼요? 쉬는 날이 없으니까 초반서부터 8연전을 해야 돼요. 아, 8연전 하기에는 지금 하나의 선발 로테이션이 굉장히 힘에 벅차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이런 케이스에 이게 한 4-5번 스케줄에 이게 걸리면요. 예.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 이게 예. 변수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 롯데와 한화 지금 저희가 화면이 없어요. 왜냐면 어제 경기가 없어서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면 들어오면 좀 자세히 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 시즌은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이 거의 평준화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 한화를 비롯해서 지난해 약했던 팀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이제 이영규 선수가 지금 아마 수비까지는 어려워도 이제 뭐 지명 타자나 어떤 엔트리는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도 1, 2번이 정근우 선수와 이용규 선수로 구성이 되고 그렇죠, 이제. 클린업 예. 트리오가 뭐 최진행 선수라든가 김태균 선수, 피해 선수로 들어와 준다면은 네. 송창민 선수 정도의 힘 있는 타자가 하위 타선 쪽으로 가게 되면은 예. 9개 구단이 외국인 타자가 들어옴으로써 상대의 1번, 2번 투수 말고 3, 4, 5번 투수 쪽에는 전부 넉점에서 6점 이상은 날 수 있는 그래요? 그런 공격력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또 그리고 올해는 이제 타고 투저 현상이 심해집니다. 그렇다면은 홈런에 의해 가지고 역전을 하는 경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석점, 넉점의 리드라는 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어느 해보다도 재밌는 야구가 될 겁니다. 재밌는 야구가 될 것이다. 네.
근데 그 야구의 초반에 일단 기선제압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력이 이제 평준화가 됐다는 것은 예. 초반 30게임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는 모두 거예요. 한 팀당 128경기 하잖아요. 예. 근데 초반에 30경기. 예. 30경기에서 뒤처지면은 전력이 평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 위해서 중반에 투수 로테이션을 무리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시즌 종반에 힘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 30게임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초반 기선제압할 수 있는 팀이 결국은 강팀으로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고, 자 올해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 새 경기장 네. 만들었죠. 그래서 네. 팬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올해 관객 목표가 701만 명 이렇게 예상하던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월드컵이 중간에 끼어 있고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만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엔 프로야구가 약 2주 쉽니다. 이것도 이제 올 그 순위 경쟁의 변수인데. 2주를 쉬는군요. 네. 예. 예, 월드컵 경기는 이제 시간상으로 볼 때 이제 거의 새벽이나 아침에 많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도 그 열기는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주의 그 챔피언스 필드 구장이 새로 생겼다는 거, 10,000명 구장에서 27,000명의 구장으로 바뀌었다는 이 부분. 예. 그다음에 팀 전력이 그 향상되고 각 구장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굉장히 팬들이 편안하게 관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야구장을 갖추고 있다는 점. 제가 볼 때는 750만 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프로야구 750만 시대를 열 것 같다라는 하일성 해설위원의 전망이셨고요. 네. 자, 올해 프로야구 오늘 두 번째 경기 열리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네. 유현진 선수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현진 선수 일단 1승 투수가 됐어요. 그렇죠. 많이 바뀌었어요. 살도 좀 빠지고 잘 던지고. 호주에서 그 아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경기할 때 그 4회에 그 수비 실책으로 인해 가지고 위기에 닥쳤는데 유심히 봤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나 WBC도 같이 제가 단장일 때 같이 가서 좀 예. 봤는데 전혀 그 동요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호주 개막전 1차전에서 승리를 거뒀죠.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본토 개막전에도 선발 투수로 예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경기 연속 그 선발로 그 등판하는 것이 다저스야구 40년 역사상 세 번째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근데 그만큼 이제 그 맥킬린 감독이나 다저스 팀에서 유현진 선수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는 얘기인데 지난해하고 유현진 선수가 달라진 것은 위기 때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기 관리 능력. 예, 쫓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 예, 그거는 그 호주 경기에서 4회 위기 때 그건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초한 것이 아니라 실수했었죠. 예, 이루수의 실책으로 실책, 선두 타자 살아나고 그다음에 그 더블 플레이 상황에서 유격수의 판단 미스로 그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위기를 넘어가는 것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을 봤을 때 지난해하고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지난해 때는 우리가 사실 유현진 선수 경기 보면서 1회, 2회가 불안했어요. 특히 1회에 잘 넘어갔고 예. 그다음에 지금 그 주루 프레이 도중에 그 발톱이 조금 부상을 아, 맞아요. 당했는데 굉장히 걱정됐었는데. 29일 날 불펜 피칭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 다행입니다.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그때 다저스 3루 베이스 코치의 실수예요. 아, 그래서 유현진 선수 투수라면은 거의 80% 100%의 확률이 없으면 홈에 돌리면 안 됩니다. 다음 베이스로.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득점보다도 던지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은 2루 베이스를 돌았을 때 중간에서 천천히 오라는 사인을 줬어야 되는데 예. 박빙의 그 타이밍에서 보다가 뒤늦게 멈춰, 스톱을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부상 없이 네. 그래도 개막전 뛰게 됐으니까 정말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일성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